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혁신이 수천 년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혹시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로봇이 전부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 모를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일본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문화의 일부입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15번, 아시아의 심장, 일본. 일본은 거대한 태평양의 품 안에 안겨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해안선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안겨있고 그 땅 아래는 늘 움직이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약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억 2,5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인구 밀도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4개의 주요 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평균 1,500건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하며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같은 불의 고리 위에 있어도 미국에서의 지진 영향은 이보다 훨씬 약한 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 사람들이 단순히 지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다는 사실입니다. 내진 설계를 갖춘 건축물부터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일본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삶의 질을 지켜내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뚜렷한 사계절로 나뉘며 각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분홍빛 비단처럼 피어나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마치 유화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겨울에는 홋카이도가 눈으로 뒤덮여 아름다운 눈 조각 축제가 열리며 남쪽의 오키나와는 따뜻한 날씨 속에서 맑고 투명한 해변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표정을 지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14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는 서양 남성과의 결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자립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동 연령대 여성의 70% 이상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섬세한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적 자립,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내의 이미지와는 달리 현대 일본 여성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29세에서 30세 사이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늦은 편입니다. 그들이 끌리는 대상은 책임감 있고 성숙하며 섬세한 남성들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예딩 잡지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60% 이상의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직업, 경청의 자세,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남성들은 태도, 예모, 말투와 매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6,000명에서 7,000명의 일본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혼인의 약 4%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으로 해당 국가 남성들은 일본 남성에 비해 더 로맨틱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세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남성의 나이는 보통 35세에서 45세 사이이며 이는 안정적인 커리어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70% 이상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 젠틀한 행동, 개방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특성으로 이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3번,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무려 85세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73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수명이 길 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 발생률도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균적으로 매 25년마다 일본인의 기대 수명이 4년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하고 섬세한 식습관입니다. 일본인들은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배를 80%만 채우는 식습관으로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단은 늘 신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해산물, 해조류, 콩류, 녹차 등은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실천하는 활발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본에서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도쿄나 교토 같은 도시에서는 출퇴근, 통학, 산책 모두 걷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깊은 공동체 연대입니다. 오키나와는 불사의 섬이라 불릴 만큼 100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 비결은 느긋한 삶의 리듬, 낮은 스트레스 수준, 영양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이웃과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장수 비결을 넘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해외 중에도 졸 수 있는 일본인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중에 졸아도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근면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네물이라고 불리며 존재한 채로 자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이네무리는 열심히 일해 지칠 정도로 노력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빠른 속도의 일상으로 유명한 일본은 근면한 노동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회의 중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 동료들이나 상사는 그것을 꾸짖기보다 묵묵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약 40%가 직장에서 졸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무실뿐 아니라 전철안, 카페, 심지어 인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무실에서는 경영진조차 등을 곧게 세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일본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근 많은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짧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짧은 수면이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처럼 강도 높은 업무 환경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번, 전통 축제가 살아있는 나라, 일본. 최첨단 기술과 빠른 삶의 리듬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30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보유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는 전통의식과 다채로운 색채로 물들어갑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며 하나미 시즌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꽃그늘 아래 모여 사케를 나누며 봄을 즐깁니다. 여름이 오면 교토의 거리는 기온 마쓰리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거대한 가마가 도시를 행진하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쿠시마에서는 일본 최대의 거리춤 축제인 아와 오도리가 열립니다. 해마다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경쾌한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춤은 도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네부타 마쓰리 같은 등불 축제와 홋카이도의 겨울 불꽃놀이가 일본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입니다. 일본에서 축제는 단지 문화 행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이 나라만의 정서와 전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축제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 누구라도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아시아에서 가장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일본 문화에서 잔구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해진 약속과 질서를 철저히 따르는 일본 특유의 생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일본인의 대표적인 미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라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약속보다 5분에서 15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일본인에게 시간 엄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신뢰와 책임의 상징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일본의 고속철도 시스템인 신칸센입니다. 연간 평균 지연 시간이 단 24초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기록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직장 문화에서도 직원들은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며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각이 곧 비전문성과 책임감 부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철저한 시간 관리가 곧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도 좋은 걸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은 일본인의 정밀하고 질서 있는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한번 고민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규율과 섬세함 속에는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선 철학과 삶의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9번. 게이사 세계를 매료시킨 신비로운 예술. 일본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것은 스시, 사무라이, 그리고 게이사입니다. 고운 기모노를 입고 도자기처럼 흰 얼굴과 붉은 입술로 장식한 여성들. 그들은 단지 전통의 상징이 아니라 일본 전통 예술의 진정한 장인입니다. 게이사는 단순한 공연자가 아닙니다. 고전 무용, 사명금 연주, 세련된 대화술까지 다양한 전통 예술을 완벽히 소화하는 이들은 오랜 훈련과 수련을 통해 완성된 예술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SNS나 리얼리티 방송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이 있는 세계입니다. 게이사가 되기 전 이들은 마이코로서 수년간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사케를 따르는 손짓 하나까지도 우아해야 하고 몸짓 언어와 대화 기술은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교토, 특히 기온 지역에서는 돌바닥 골목을 지나가는 한 명의 게이사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흥분하며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마치 할리우드 스타를 목격한 것처럼요. 게이사의 삶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현대 사회와 일정 부분 단절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SNS도 인기인으로서의 과시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조용히 전통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신비로움이 게이사를 일본 문화 유산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어줍니다. 전통은 이들에게서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예술로서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8번. 라면의 고향.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스턴트 라면. 하지만 그 기원이 일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간편한 음식의 창시자는 안도 모모후쿠입니다. 그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식문화의 혁신을 이끌어냈고 라면 한 봉지 안의 편리함, 창의성, 그리고 현대적인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면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편의점에서는 전통적인 간장맛, 된장 맛은 물론 해산물, 카레 등 독특한 맛을 지닌 수백 가지 라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니신 컵라면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라면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고 자신만의 컵라면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라면은 단순한 편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의 상징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일본의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제는 스시와 라멘과 함께 세계인의 식탁 위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7번. 온천의 나라,
일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하는 일본.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온천입니다. 일본에는 무려 27,000개가 넘는 천연 온천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약 1,600개, 아이슬란드는 약 700개의 온천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온천의 진정한 천국이라 불릴 만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전역에 약 3,000개 이상의 온천 리조트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 전체의 온천 수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의 온천 문화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천에 몸을 담그는 일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일본인의 일상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문화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온천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영복 착용은 금지이며 입욕 전에 반드시 깨끗이 샤워를 해야 합니다. 온천은 단순히 몸을 담그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의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온천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천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삶의 방식이며 매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 그 자체입니다. 6번. 일본에서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는 문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만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과가 단순한 예의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의 핵심이며 책임감과 존중의 깊은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당황하는 장면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사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스미마셍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 사과의 문화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조차도 직접 방송에 출연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라 깊은 책임의식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직장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나거나 보행자 간의 오해가 생겼을 때도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본인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자랑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배려가 가장 잘 지켜지는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일본 사회에서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조용하지만 강한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5번. 연인도, 가족도 대여할 수 있는 일본의 독특한 서비스. 일본에는 정말로 존재하는 독특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인,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도 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 함께 놀러 가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 줄 사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결혼식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다면 신부 신랑 대여 서비스와 함께 가상의 결혼식을 완벽하게 연출해주는 패키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패밀리 로맨스와 클라이언트 파트너스가 있으며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일본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연결과 정서적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사생활 보호와 직업적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틈새를 채워주는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인을 대여하는 비용은 시간당 약 7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이며 가상 결혼식 패키지는 최대 2,8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실제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통 기술, 예절, 감정 표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복잡한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본의 창의성과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 일본. 로봇 기술을 이야기할 때 일본은 언제나 선두에 서 있는 나라로 언급됩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제작되며 인공지능, 정밀도, 성능 면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40만 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조립, 전자기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소니 같은 대기업들은 로봇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혼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입니다. 이 로봇은 걷고, 뛰고, 점프하며 수화로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로봇은 단지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면 로봇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호텔이 존재하는 곳도 바로 일본입니다. 헨나 호텔에서는 로봇 공룡이 프런트 데스크를 맡고 자동화된 로봇팔이 짐을 옮겨줍니다. 또한 아이보라는 이름의 로봇 강아지도 일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감정을 학습하고 반응하며 사람과의 감정적 유대까지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고령자들을 위한 돌봄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은 대화를 나누고 이동을 돕고 일상 속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일본에서는 미래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기술은 현실이 되었고 그 안에는 인간 중심의 철학과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번. 공식 수도가 없는 나라, 일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 중 하나는 일본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공식 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도쿄를 수도로 명시한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의 기원은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메이지 천황은 교토에서 도쿄로 권력의 중심을 옮기면서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공식적인 법령이나 입법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도쿄를 수도로 지정한 명확한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상 1000년의 역사와 고대 사찰, 웅장한 궁궐을 지닌 교토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수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는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공식적인 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이며 이 점은 일본의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일본의 생활비에 대한 현실. 일본은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도쿄 중심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 월 18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일곽 지역으로 나가면 월 55만 원에서 110만 원 선으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결코 저렴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식비는 비교적 유연하지만 신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9,000원에서 14,000원이며 두 사람이 중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기려면 약 37,000원에서 114,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의 콤보 세트는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합리적인 편입니다. 식빵 한 덩이는 약 2,000원, 우유 한 리터는 1,8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쇠고기는 1kg당 약 46,000원에 이를 수 있으며 과일과 채소 역시 수입 비용과 제한된 경작지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월별 공과금, 전기, 수도, 냉난방, 쓰레기 처리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입니다. 가정용 인터넷은 월 42,000원에서 7만 원이며 무제한 데이터 휴대폰 요금제는 28,000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지만 저렴하진 않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정기권은 거리와 노선에 따라 월 11만 4천원에서 21만 4천원까지 소요됩니다. 유료 및 여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이며
기본적인 치과 스케일링은 42,000원에서 70,000원 사이입니다. 더 복잡한 시술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에서의 월평균 생활비는 개인당 약 21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거주 지역과 소비 습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번 일본 요리 한 접시에 담긴 섬세함. 일본의 음식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 균형, 그리고 깔끔한 맛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삶을 중시하는 깊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스시와 사시미는 일본 요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스시는 식초를 넣은 밥과 신선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음식으로 정갈하게 담긴 그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사시미는 얇고 정교하게 썬 생선의 본래 맛을 최대한 살린 요리로 재료 자체의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라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뼈를 우려낸 깊은 국물에 지역마다 다른 향신료와 재료가 더해져 일본의 각 도시마다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라멘이라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튀김 요리인 덴푸라는 얇고 바삭한 튀김옷으로 해산물이나 채소를 감싸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바삭하면서도 가벼운 식감은 정교한 온도 조절과 기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저트 중에서는 모치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찹쌀로 만든 쫄깃한 떡 안에 단팥, 녹차 크림, 과일 등을 넣은 이 전통 디저트는 일본의 축제나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하며 그 소박한 맛과 질감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일본의 식사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 구성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수를 도와줍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깃들어 있으며 식탁은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 됩니다.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기술, 문화, 삶의 방식, 그리고 음식까지 총 15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일본이라는 특별한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납시다.